자,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원래 양도 많고 어렵고 실제로 미적분은 30번 문제가 수투 22번보다 어렵게 나왔던 적도 되게 많고 오답률 1등인 문항이 항상 30번이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수투 22번보다는 30번이 더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학생들이 과거의 30번은요 감히 시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0번이 뭐였어요? 도형 문제잖아. 도형 문제. 도형을 딱 보는 순간 포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도형 훈련을 많이 한 학생들은 그래도 한번 비벼볼까. 물론 현실은 엄청 쉽지는 않습니다. 22번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학생들이 많다는 뜻은 어느 정도 맞춘 학생들도 꽤 보일 거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1등이 없어. 1등이 없어. 1등이 없고 그 대신 한 2등부터 10등까지가 다 힘이 비슷해. 마치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 있잖아. 뭐 위초고 삼국지가 그 뭐 위나라가 엄청 세가지고 막 엄청 센 사람 한 명이 있는 거 말고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 춘추 전국시대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지 고려나 조선시대 말고 삼국시대 뭐 이런 것처럼 막 힘이 쟁쟁한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서로 힘을 겨뤘던 그런 시험이 이번 시험이고, 수능 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배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적분은 확통이나 기하랑 다르게 미적분은 원래 어려운 문항들이 나왔던 과목이라 그렇고요. 남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 복습하는 과정에서도 킬러 문항을 조금 가볍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합니다. 이제 27번부터 가볍게 설명을 하고 27번 풀진 않겠습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곡선의 길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곡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그렇죠. 인테그럴 마이너스 ln 4부터 그 다음에 1까지 루트에 1 더하기 f 프라임 x 전체의 제곱 dx 이걸 구하는 겁니다. 다만 절대값이 포함이 돼 있네. 그러니까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절대값 내부가 0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보니까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x가 0이 될 때, 2의 절대값 x제곱은 x가 0이 될 때. 와, 이게 정말 다행인데 설령극이 아니면은 범위를 더 잘게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걸 이게 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뒤에 뭐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해보면 뒤에 거 0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게 뒤에가 다 복잡하면 어려울 텐데 뒤에 건 간단하기 때문에 앞에 것만 구하면 되니까 할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됐죠? 28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8번이 오히려 30번보다 더 수학적으로는 뛰어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뛰어나다? 뛰어나다. 수학적으로 더 깊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9번은 그냥 풀만한 문제고 30번 문제보다는 28번이 더 수학적인 깊이가 있고 더 신유형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나왔었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28번의 미분 활용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었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풀만 했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그런 추세가 있고요. 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어떤 그래프야? 2 절대값 사인의 4x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의 ax x가 0 이상일 때 요 그래프는 이미 알겠다, 그죠?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떤 그래프야? 이거 얼마인가? 주기가 얼마입니까?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인 사인 함수입니다. 원래 그래프에서 원래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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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래프예요. 지울까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걸 그냥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쓰는 것보다 여기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오른쪽은 주기가 얼마면 주기가 a분의 2파이인, 근데 a가 문제에서
0에서부터 이 a가 문제에서 0에서부터 2까지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0에 가까우면은 이 값은 주기가 엄청 크고 그죠? 2에 가까우면 요 값은 주기가 파이.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보다는 주기가 더 큰 그래프고요.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요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저는 이 그래프가 이 흰색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은 gx를 그릴 거야. 근데 문제에서 g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절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부터 x까지 ft dt의 절대값 그리고 이게 실수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a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한데 여러분에게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이게 보이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이 안쪽은 그냥 새로운 어떤 함수야. 이 안쪽은 이런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미분 가능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값 안쪽이 제로가 되는 순간 얘가 능령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가 능령이 되는 순간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령이 되는 순간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H'K HK가 0이 되는 순간 H'K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미분하게 되면 그냥 fx니까 fk가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fk가 이게 fx거든요. 아 fk가 0이 되는 순간 이런 값들이구나. 알겠습니까? 네. hk가 적분한 값이 0이 되는 순간 이 점들 중에 하나가 되면은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y는 h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선생님 a를 모르니까 되게 힘든데요. 사실은요, 이 a는 x가 중요하지 이 a는 안 중요해요. 이 a는 뭡니까? 이거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하면 어차피 상수거든, 상수. 마이너스 a파이라는 숫자가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건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건 뭡니까? hx는 ft를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h'k가 fk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h'x인 거야, 이게. 이게 h'x인 거야. 뭐 어떻게 됩니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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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양수, 음수?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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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감소, 여기는 다시 증가, 다시는 감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분 가능합니까? 당연히 이 안쪽은 미분 가능하죠. 이 안쪽은 왜?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 우리가 이거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에요, 이게. 접선이 0인 거 0. 여기서는요, 접선 기울기 0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가 또 0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접선의 길이가 0인 겁니다. 뭐 이런 그래프. 알겠니? 자, 그리고 이게 음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양수니까 근데 이거는 알겠지만 위쪽 아래쪽 넓이 똑같은 건 다시 또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얻고 싶은 y는 hx의 그래프이고 질문이 뭐예요? 절대값 hx가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축이 이 그래프에서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항상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죠. 언제? 윗끝, 아래끝이 똑같을 때. x가 뭐일 때. x가 마이너스 a 파이가 되는 순간. 이때가 항상 x축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파이가 얼마입니까? a가 지금 문제 뭐야? A가 문제에서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적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2파이랑 0 사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쭉 마이너스 8번간 마이너스 2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가 이 hx가 0이 되는 점인 거예요. x축이 거기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우선 뭘 알아야 되느냐? 과연 이 높이가 여기서 이렇게 이 높이가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이 높이가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접어 올리면 미분 가능하죠. 근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탁 걸려버리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뭐 외운 사람은 외워서 푸는데 적분 그냥 할게요. 자, 이 그래프가 sin 4x야. 이 아래쪽이 sin 4x인데 이걸 접어 올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2 sin 4x를 적분합니다. 얼마까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dx로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코사인 4x가 되네요. 이걸 미분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0을 대입하면은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1인 거야. 이 넓이가 1인 거야. 1.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이 함수값의 차이가 1인 겁니다. 이 차이가 1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 넓이는 이 함수값의 차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요 값이 얼마입니까? 이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야? a분의 2파이가 주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테그럴 0에서부터 a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사인의 ax dx 구하시면은 요거는 a분의 코사인 ax가 됩니다. 이거를 0에서부터 a분의 파이까지 구하는데 구해보면은 a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코사인 a 곱하기 a분의 파이는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a분의 1. 0 대입하면 값은 1입니다. 아래 끝이니까 또 마이너스 a분의 1이어서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얼마야? a분의 2가 되는 간격이. 그러니까 이 넓이가 a분의 2인 거야. 함수값은 a분의 2만큼 줄어든다는 뜻인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됩니까? 그렇죠. 얘랑 얘 중에서 얘가 더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1이니까. 근데 a가 지금 0부터 2 사이 값이거든요. a가 2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알겠어요? a가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값은 1보단 큰 값이니까 요거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만약에 얘가 답이 되려면은 지금 뭘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x축이 되려면은 x가 마이너스 a 파이가 되는 순간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hx는 뭘 지납니까? 마이너스 이 hx는 마이너스 a 파이, 0을 지나. x축이 어디인지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여기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a파이가 되니까 a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a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a가 2분의 1 되는 순간 2분의 1분의 2가 되니까 4가 되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는 1이니까 2가 돼서 이게 더 아래로 쑥 내려오는 거야. 그럼 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0이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떤 거야? a가 4분의 3이라는 뜻인 거야. 근데 a가 4분의 3이 되면은 a분의 2는 4분의 3분의 2니까 3분의 잠깐만요. a가 4분의 3이면 a분의 2는 4분의 3분의 2니까 3분의 8이거든요. 근데 이 간격이 1, 1,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함수값이. 이게. 요 간격이 3이야. 3. 여기가 x축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내려오는 만큼이 3분의 8만큼이 내려왔기 때문에 x축이 요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가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x축이 되려면은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 이렇게 되면 안 되면 당연히 여기 미분 불가능하잖아.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이렇게 접선 기울기 0이 되는 순간에 x축과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점이 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경우는 이런 점이나 이런 점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근데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것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3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난이도가 높죠. 이 문제가 사실 30번 문제나 22번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문제처럼 보이고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이 되는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13번, 14번, 28번 그리고 뭐 주관식 문제니까 21번까지 포함할까요? 수열 문제 21번? 그 정도까지. 자,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29번. 29번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29번 하겠습니다. 29번도 선생님 올해 이제 샤샤 강좌 진행을 하면서 29번 같은 문제가 수능에 2021학년도 수능에 4점짜리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선택 과목 체제에서 이제 뭐 킬러 문항 배제가 되면은 풍선 효과처럼 다른 문항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쌤이 샤샤 교재 미적분의 제일 첫 번째 다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문제에서 범위를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 형태가 지금 29번으로 등장을 했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의 n제곱 3의 n제곱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이퀄 a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a가 큰지 3이 큰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가 만약에 3보다 크면 이거랑 이거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분모를 a n제곱 나누게 되면 a만 남아서 오케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a가 만약에 3이면 이 좌변은 그냥 1이 되고요. 우변은 a가 되니까 이거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a가 만약에 3보다 작으면 이 좌변은 3분의 1만 남아요. 그렇죠? 우변은 a가 남으니까 a가 3분의 1이 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a가 1보다 크다고 나왔구나. 안 되는 거네. 또 안 되네요. a가 1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a는 3보다 크다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 이퀄 a분의 9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케이스를 쪼갤 수가 있죠. 자, a가 만약에 b보다 큰 경우 a가 b랑 같은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로 쪼개서 계산하게 되면 a가 b보다 크면 이거는 b를 무시할 수가 있어서 a분의 1이야. a분의 1이고 이게 a분의 9가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a, b가 똑같으면 좌변은 1, 우변은 a분의 9. 그래서 a는 9가 나오고 이거는 b도 9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특별히 a가 1보다 크다, b가 1보다 크다 만족하죠? 그리고 a가 9고 b가 9면은 만족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18이에요, 18.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뭔가 답이 되는 상황이 순탄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반대로 이제 b가 더 크면은 좌변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더 크니까 a를 무시하면은 b의 n제곱 b n 플러스 1이니까 b는 a분의 9가 되거든요. 그래서 a, b가 문제에서 9라고 나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b가 a보다 크네. 근데 a가 3보다 크네. 왜냐면 이건 무조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3보다 큽니다. 근데 b도 3보다 크니까 3보다 큰 거 두 개 곱해서 9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8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 30번. 29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되게 뭐랄까 되게 아쉬워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29번 문제를 보고 되게 복잡하네 하면서 손을 안 댔던 학생들은 설명 들으니까 되게 억울하지. 수능 때 안 틀리면 됩니다. 수능 때. 수능 때 안 틀리고 수능 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30번. 도형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30번. 도형 문제 등장하는데 이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9번 문제랑 결이 약간 비슷해요. 음함수의 미분법. 물론 이 문제는 음함수의 미분법도 맞긴 하지만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
세타. 그래서 이 넓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길이가 10인 선분이고 AC가 4예요. 길이가 10이고 자 그랬을 때 질문체 넓이를 S세타라고 해서 마이너스 7 곱하기 S 프라임 4분의 3파이를 4분의 파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세타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이 세타에 관해서 이 넓이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원의 중심이면 되기 쉬운데 원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세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쌤이 샤샤 강좌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이 세타에 관한 식을 하기가 힘들면은 내가 식을 세우기 쉬운 걸 통해서 먼저 세운 다음에 이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이 등장하는 문제는 항상 원의 중심을 통해서 보조선을 긋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5가 되고 이 길이가 여기서도 이 길이가 1이 되고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놓게 되면은 이 넓이를 알파로씩 세우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얼마야? 5 코사인 알파야. 이 길이가 얼마야? 5 사인 알파야. 이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넓이가 뭡니까? S 세타가 뭡니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5 사인 알파를 2배 한 거. 그러니까 그냥 5 사인 알파 곱하기 높이 1 더하기 5 코사인 알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거 미분해서 4분의 파이 대입하면 그냥 끝인 거야. 문제가 난이도가 뭐 대폭 하락이 30번이 아니라 한 27번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 뭐야? 이거를 세타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당연히 세타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곰곰이 고민해 보는 거야. 아, 세타와 알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보니까 관계가 있죠. 바로 이 노란색 삼각형을 떼놓고 봤더니 얘가 5고 얘가 1이고요. 이 각이 세타거든요. 근데 이걸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이 각이 파이 빼기 알파이고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성질에서 이거 다 더하면 파이가 되는 값은 알파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파하고 세타가 무슨 관계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수각이 아니고 뭐 이걸 뭐 사인 법칙 아니 뭐 그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기도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인의 알파 빼기 세타분의 1 이퀄 사인의 세타분의 5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뭘 만족하냐면은 사인 세타는 5의 사인의 알파 빼기 세타가 되고 이게 바로 알파하고 세타의 관계식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S세타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세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알파에 관한 식으로 일단 세우고 알파와 세타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뭐야? S 프라임 세타를 궁금한 거잖아 지금. S 프라임 4분의 파이. 그러면 이 식을 양변을 세타로 미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5 사인 알파를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5 코사인 알파가 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d 알파 d 세타를 여기다가 곱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25 사인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뭡니까? 25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니까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의 제곱 알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d 알파 d 세타 빼기 25의 사인의 제곱 알파 그냥 한 번만 쓸 걸 그랬네요. d 알파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니까 세타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때 알파가 얼마가 되는지를 쓰시고 그 다음 그때 d 알파 d 세타가 얼마인지를 쓰시면은 답이 돼서 딩동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 빨간색의 힌트가 있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세타에 4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빨간색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예요. 2분의 루트 2. 이 값은 5 곱하기 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아쉽지만 특수각이 아니어가지고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를 적당히 이용하면 나누게 되면은 이런 거잖아. 사인에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10분의 루트 2야. 이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뭐예요?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를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사인 알파가 어떻게 구하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구하는데 전개를 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볼까요? 보세요. 사인에 알파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는 사인에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요 동그라미인 거야. 그러니까 사인의 동그라미 더하기 4분의 파이. 그래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코 코사를 하시면은 사인 동그라미 얼마예요? 10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빼기 4분의 파이는 뭡니까? 이거는 사인하고 코사인을 제곱 더하면 1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제곱하게 되면 100분의 2거든요.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하면 100분의 98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는 루트를 씌우면 얼마입니까? 루트. 이게 49 곱하기 2니까 10분의 7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분의 7루트 2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4분의 8 2분의 루트 2 네, 이렇게 되어서 계산하면은 약분 10분의 1, 10분의 7 하니까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났어요. 이걸 계산하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S 프라임 4분의 파이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S 프라임 4분의 파이 여기다가 이제 세타의 4분의 8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이때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가 그러면 사인 알파가 5분의 4인 거야. 그럼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겠죠. 제곱 더하면 1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5분의 3을 하니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5분의 3을 제곱하니까 25분의 9에다 25 곱하니까 9가 되고요. 여기는 5분의 4니까 제곱하면 25분의 16이고 마이너스니까 빼기 16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의 D알파 D세타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D알파 D세타는 과연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이 식을 통해서 양변을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변 세타를 미분하시면 좌변은 코사인 세타야. 자, 우변은 5코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빼기 세타가 되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 안쪽을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D알파, D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음함수의 미분 형태가 6월 평가 모의고사 29번으로 나왔었는데 6월 평가 29번 문제는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랑 완전히 판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특이나 수한 안 푼 학생들은요 꼭 푸시고 선생님 올해 수특 수한은 EBS에서 전문항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뭐 하는 거야? 세타에다 4분의 8 집어넣는 거야. 여기는 2분의 루트 2. 여기는 세타에다가 4분의 8 집어넣는데 아까 코사인 알파 빼기 4분의 파이가 얼마였어요? 코사인의 알파 빼기 4분의 파이가 10분의 7루트 2였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분의 7루트 2.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D알파 D세타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니까 약분하면 2가 남고 이 약분하고 이 약분하면 값은 7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네모 값은 7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7분의 8을 쓰시면 완성입니다.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12에서 1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래서 얼마야? 이 값은 7분의 마이너스 32가 되는데 질문이 뭡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S 프라임 4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7 곱하게 되면은 정답은 3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 난도 3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그래도 미적분 30번 문제는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뭐 아주 쉬운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고민할 부분들이 좀 있죠. 정리를 하시고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냐면은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점수가 막 눈에 띄게 엄청 오르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풀만한 문제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만 가졌어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실제 점수가 올랐습니까?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까지 앞으로 2달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스포트를 하면 결과로 반드시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마지막 엔제 강의, 샤샤 강의,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마치겠습니다.